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지난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벌써 사흘째입니다. 물론 금요일 오후부터 아마 정식으로는 금요일 그러니까 6시부터까지 근무가 시간이지만 요즘은 주 5일째라서 이게 오전 근무 그런 건 거의 없는데도 아마도 금요일 오후부터 거의 파장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휴 기간이 벌써 사흘 나흘째인데 아직도 장장 이제 일주일 그리고 다음 주 또 하루 더 있죠.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뜨시는 분 사이에서도 벌써 이거 연휴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정부가 좌파 정부가 바뀌더니 뭐 공무원 늘리고 뭐 그냥 놀자판하더니 연휴도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나라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있는 분들은 또 한 가지도 정신 차리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된 것은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휴일을 어, 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은 공휴일과 그 다음날 대치 휴일로 한다. 이것도 이번 정부 이전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까지도 그렇게 뭐 열린우리당의 한글 광풍 그런데도 견뎌왔던 한글날의 비공휴일 제도를 또 되지도 않는 그 캠페인 그런 거에 밀려가지고 한글날 공휴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박근혜 정부 이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교체, 정권 교체와는 별도로 이미 우리 사회는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정과 번영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세력이 잠식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바뀌었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큰 문제인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권에 직접 이제 연관돼서 그런 분들이야 물론 그렇겠지만은 어떤 대의적인 애국 이런 면에서는 정말 큰 문제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한국과 미국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저희 주변 그렇게 썩 잘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기로 좀 가렸는데 이 대한민국 국기와 이렇게 집에 남아있던 보니까 미국 국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참 중요한 이제 어떤 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국은 그 위협을 받는 당사자, 미국은 북한과 가장 싸우는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싸우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당면한 큰 문제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크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세계의 중요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분은 관점으로는 또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문화를 이어서 발전돼서 그 꼽힌 나라 중에 하나 그런 미국과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 영향권에 있고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중요한 나라라고 봅니다. 뭐냐면 미국은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한국은 또 뭐냐 세계에서 가장 요지에 있습니다. 최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좌파적인 국가와 우파적인 국가의 중간 지대에 있죠. 일찍이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 이게 소설가 장영학 작가님도 장영학 선생도 그러니까 그 작품 원형의 전설의 첫 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200년 혹 300년 전인가 되죠. 프랑스 그런 데서 나타난 혁명으로 한쪽은 자유, 한쪽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생겨서 자유란 가치는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갔고 평등이란 가치는 동유럽을 거쳐서 중국, 소련 이쪽으로 가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부딪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념 대립을 가장 치열하게 겪고 있는 나라이며, 그리고 이념 대립이 치열하게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전 세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하느냐도 당연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또한 미국 못지않게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이요? 그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 두 나라의 가치. 미국은 200여 년, 300년 되나? 미국 독립선언 전후 시기에서 한국은 뭐 2000년이라고 봐야죠. 그런 이제 전통적 가치, 이것을 이제 뒤집으려는 세력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쪽 세력의 가치 이런 것이 대립은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민자들 뭐 여러 가지 뭐 소수인종 뭐 그런 걸 빙자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급진 좌파적인 그런 국가 가치 변화, 그리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의 본래의 가치를 되찾겠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뭐 미식 축구니 그런 쪽에서 뭐 무릎 꿇기 의식이라고 해서 뭐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짜증스럽습니다. 미국이 세상에 차별하지만 얼마나 인종차별을 얼마나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이제 소수민족 쿼터제를 해가지고 더 특혜를 받았고, 대통령도 됐고, 웬만한 이제 영화에서도 오히려 전체 인구 비례보다도 더 많이 기용되고 있고, 오히려 개인 각각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미국의 가치인데, 미국은 계속 집단의 어떤 그런 그것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거야 주관적인 그게 다르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어떤 좌파 운동에 이용되는 것처럼 미의식 축구 스타라든지 그런 사람들, 팬을 많이 가진 자들, 그런 자들 중에 뭐 경기 중에 이제 미국 국가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종차별주의에 항의한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이 인종차별을 했느냐? 뭐 그런 뚜렷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그 이민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규제해서 그 멕시코나 기타 그 다른 외국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기존 국민들, 당연히 흑인이나 뭐 다른 인디언 뭐 혹은 기존의 멕시코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도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민을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민을 제한하는 거를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미국의 그 사람들이 애초에 그들의 계획, 그것이 이제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수년 전에 미국의 그런 인구 분포 그런 거 조사 그런 거 발표했을 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주류라는
이제 북유럽계 백인의 비율이 이제 점차 줄어든다. 70% 이하가 되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50%가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그 어떤 투표라든지 성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상징적인 효과가 큽니다. 미국의 어떤 가치와 그것을 세웠을 당시에 주류 다수 인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분포가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의 인종 분포가 이제 균등하고 다양해져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저희 이런 저로서는 상당히 거부감 있는 표현입니다만 뭐 유색인종이라는 말로 북유럽 백인 출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저희 동양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쾌한 표현입니다. 어떤 인종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백인 흑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동일시하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사실은 또 우리 아시아권 민족은 거기서 그렇게 설사 미국에서 비유럽계 인종인 다수를 차지한다 해도 거기가 우리가 이제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적인 성향면으로 봐서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계인들은 비미국 이제 주류 백인들하고 가치관이 오히려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단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부수적 효과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의 주류 민족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외국 이민자를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의 주류 가치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인종과 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넘어서 가지고 이미 오바마 시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고 영어 공용어를 못하게 하고 다양한 언어가 이제 공용되게 하고 그리고 뭐 다 민감하게들 보는 이제 그 동성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급진적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본래 건국 정신인 청교도 이런 쪽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오히려 더 깊이 있었던 2000년간의 문화 이런 것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는 오히려 그 가치를 이어받아 왔습니다. 제가 누차 발표했듯이 대한민국이란 국명은 중국의 대송제국, 대명제국과 같은 중원의 중화 문명권 국가 나라 이름을 이어받은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그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받고 조선조 시대에 우리가 소중화라고 해서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진 것을 이어받아 왔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 60, 70년대의 모든 이제 문서라든지 글쓰기 여러 가지 관습과 지금과를 보면은 이미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미 뭐 3, 40년, 50년을 지나면서 차근차근 때로는 아주 급속도로 그들은 이 미국에서 그런 운동을 하듯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많이 잠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류 백인 청교도 그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가치관을 이루는 그런 이제 미국의 상징적인 인종과 우리 배치되는 우리 한국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2000년간 백제 시대의 수도도 우리가 한자 쓸 때 한자라고 말할 때 그 글자를 쓰는 한성이었고 모든 이제 그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모든 것이 한자를 통해서 모든 지식 문명과 국가 문명이 기록되는 문명 사회였습니다. 이런 한자 문명을 쓰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주류 민족입니다. 물론 조선조 이제 여진족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세종이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그들과 모든 소리문 언어 통일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 내에도 많은 외래 민족들이 계속 왔었고 그들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비한자 문화권 민족인 몽고족 여진족들과
거란족들이 이제 그 중국 중원을 많이 침략하고 때로는 점령했듯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근세조선에서는 그들이 이제 그 주류가 되지는 못했죠. 들어와서 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그러한 이 동양권 비한자 문화권 민족이 주류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가치관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좀 이제 비주류적인 가치가 점령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한자 문화권 민족이 어떤 주류가 되는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기는 어렵게 돼 있고, 그들은 소수민족으로 이제 다시는 이제 중국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이누족밖에 없죠. 비한자 문화권 소수민족은. 그러니까 일단 풍선 효과로서 그들이 이제 그런 민족들이 몽고와 현재 몽고공화국 독립국가 있죠. 그리고 북한, 이 나라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에서 한 번쯤 주류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이, 그래야 했다는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때 원나라와 청나라식으로 이제 대륙을 지배하기도 했던 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진 몽고들 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한자 문화권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민족에 섞여 있는데,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서 2000년간의 전통 한자 문화권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비주류로 옮겨 놓기 위해서 이미 우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2000년 써왔던 한자를 우리의 글자가 아니라는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요즘에는 뭐 세뇌 당한 자들이 인터넷에서 저가 같은 사람이 한자를 쓰면은 왜 일본 사람이냐고, 왜 한자를 쓰냐고, 그런 이제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미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신세대들을 이제 비주류 민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라는 사람들은 한자를 우리가 우리 글이 아니고 어떤 어서 없애야 될, 안 써야 될 걸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영어는 오히려 훨씬 더 잘 쓰죠. 자연스럽게 지금 혼용하고 있고, 그것도 모순이죠. 이제 좌파 쪽에서는 어떤 이제 반미 그런 걸 내세우면서 그런 걸 반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또 반대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자를 몰아내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더 큰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두드러진 것은,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우리 민족 후세대들을 그렇게 교육을 바꿔 시켜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좌파 포용 정책의 그런 이제 미명하에, 그러니까 계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라오스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 그 소녀들한테 그렇게 소녀들의 권리 이렇게 세우면서도 한국의 소녀들을 이제 강간 기타 이유로 이게 난자해 죽이고, 그러한 이제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문제화시지 않고 있죠. 그들의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도 그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늘려가지고, 그 목적은 비한자 문화권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유입시키는 겁니다. 몽고 같은 나라는 물론이지만 이제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동남아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비한자 문화권, 월남은 원래 한자 문화권이지만 역시 공산혁명에 의해서 지금 사람은 다 한자를 모르는 비한자 문화권 이제 국가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또 아랍, 그쪽은 이제 가치관마저도 완전히 다르니까, 물론 그들 자체 내의 가치관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들 역시 또 주류 문화에 반항한다면서 또 좌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비한자 문화권 종족들을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입시키자고 하는 것이 한국 내 대한민국의 가치를 잠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그들 세력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기 언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도 있었던
한자 사용과 혼용과 이런 것을 그냥 지금은 거의 이상하게 생각하고 2000년 동안 써왔던 글자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이 땅에 있었던 주류 민족의 피정령 민족이 되고 자기네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탄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 되느냐? 흔히들 좌파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좌파 세력이 바로 좌파 세력의 기원이 바로 비한자 문화권 북방인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제 적화 통일을 한다고 많이 두려워하죠. 많이 이제 경계를 하고 보수적인 어느 운동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국민 상당수는 지금 무슨 적화 통일이 되느냐? 적화 통일, 응?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크고 미국이 이 한국을 이제 포기 안 하는데 무슨 적화 통일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논리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적화 통일. 물론 우리가 이른바 좌파들한테 크게 경계 안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주류 좌파 세력들, 뭐 집권층의 100%가 다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그들도 당연히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대한민국의 패권인데 그것은 뭐 북한 거지 나라 밑에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직접 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물론 북한과 통일해서 북한을 밑에 두고 같이 통일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은 도저히 남한의 밑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러느니만 차라리 그냥 같은 비슷한 이제 형제 친구 그런 입장에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되 이 남한 지역은 결국 자기들 세력, 자기들 부류가 이제 영원토록 지배하자. 이거가 바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국채는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좌파 세력이나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큰 경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북한이 뭐 남한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적화 통일을 바라는 세력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좌파 집권 세력 그들 대부분 이제 이대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들 부류가 가장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동료들 마음이 통한 자들이 영영토록 세세토록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지배 문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한자 문화는 이제 외국어로화가 돼가지고 뭐 한자 교육을 시키되 주석으로 달자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냥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하자니까 어느 쪽에선 뭐 그렇다고 해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냥 온갖 조건을 다 시험을 해보면 안 된다. 근데 이들을 맞서는 교육을 한다는 쪽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냐 얘기를 못 합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왜 정치권에서 이런 방구도 안 합니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서 당당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내야 됩니다. 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것 따위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들이 어느 쪽 집권당이 어느 쪽이라든 그게 상관없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그들 세력이 잠식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당의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2000년 우리 민족의 그 주류 정신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바꾸는 그 주류 대체 세력 정체성은 아마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케이팝이니 뭐 치킨 치맥이니 이런 새로운 문화를 대한민국의 표상으로 만들듯이 뭐 새로운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혼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존의 어떤 주류의 맥은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그 뿌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진족, 몽고족, 동남아족 그리고 상류층은 아마 이게 서구 좌파
거기 유학 다녀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거기 가치를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상류층에 많이 포진하고, 또 이제 행동주의 그런 쪽에서 아랍 쪽의 사람들도 많이 포진하죠. 이런 이제 대여서의 세력의 어떤 이제 그 반골 문화 이런 쪽의 믹스된 짬뽕된 그러한 이제 문화가 대한민국의 2000년 전통 문화를 대체시키고 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슨 북한 적화, 통일 이것만을 경계하고 있다가는 그런 동안에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미국 친미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물론 그 미국이 또 계속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 한국 자체는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어떠냐 또 하는 생각 친미말만 계속되고 북한으로 남치만 안 되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또 얼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헬조선인이 여러 가지 젊은이의 정신 상태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본래 그런 이제 그 좌파적 민족이라든지 이런 여진, 몽고, 동남아 이런 쪽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들 대부분도 젊은 층 대부분도 태어날 때는 우리 주류 민족의 후예로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어떤 본래 기질과 다른 교육을 받고 그런 가치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저 자신도 이과 젊을 때 자연과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생 때 영어로만 교재를 하고 교재 공부를 하고 한자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교양 과목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거하고 이질화가 되고 그리고 그 자기신의 어떤 생각한 수많은 사고력 이런 거 샘솟는 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어휘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어휘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표현 어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들을 갑자기 뭐 영어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선천적 지적력에 맞는 언어 표현을 갖지 못하니까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과학원 그런 쪽에 수재들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겨났다는 거는 그에 아주 근접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근접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정서 불안정과 여러 가지 정신적 행복의 퇴화, 비단 수재 그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사, 택배원 뭐 그분들이 어떻다는 건 아닙니다. 그 파출부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도 다 한자를 알고 지적 어휘를 다 알고 아무리 낮에 일은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좀 이제 두뇌를 쓰지 않는 육체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적 어휘를 아니까 집에 와서 쉴 때는 얼마든지 지성적인 책을 읽을 수 있고 자기네 생활 철학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평상시에 자기가 학자나 그런 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한자라든지 그런 지적인 어휘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선천적 사고력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휘력이 없고 표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서가 불안해지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나이를 먹어도 지혜를 쌓지 못하고 5, 60대 70대 노인의 흉악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외국에는 아무리 후진국 중국이나 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대부분 젊은이들이지 이렇게 뭐 노인네 어른들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그런 게 많지는 많이 나오죠. 노인들 범죄가. 그러니까 이런 국민 행복도 자체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 국민 자체의 어떤 그 피질의 민족화 소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진, 몽고, 동남아, 서구 좌파, 아랍 이런 쪽에 기질을 가진 20%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자들 우리나라의 어떤 패권을 잡고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